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검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목희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과 삶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의 불안과 공포가 덮쳤습니다.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사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이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둥대는 정부를 설득 견인하고 의료기관을 지원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르스의 확산 차단과 조기 종결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세요. 장관, 지난 5월 20일에 질병본부에 무슨 행사가 있었죠? 자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해 보세요. 모임이 있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어쨌든 네. 지방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신문지사를 봤습니다. 5월 20일은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인데 질병관리본부는 당장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돌아와 감염관리 대책 마련과 실천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 돌아오지 않았죠? 좀 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걸 파악을 합니까? 그럼 5월 20일 장관은 어디서 이 보고를 받았죠? 예, 그 당시에는 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예, 보고를 받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메르스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관장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치자면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장관,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예,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 내용은 뭐고 지시사항은 뭡니까? 예, 메르스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드렸고 또 필요때에서는 직접적인 유선상으로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저인력이 별로 없고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주요 지시사항 말씀해 보세요. 네, 많은 걱정을 하셨고 특히 하여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단 조기 안정을 시킬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최초로 보고하신 게 언제예요? 제가 5월 26일 날 첫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국무회의석상, 긴급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대통령 찾아가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유선상으로도 통화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관, 총리 등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습니다. 벌써 메르스로 5명이 사망하고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08명의 국민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장관 인정합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14번, 16번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환자가 확진되었을 때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까지 신속히 파악하고 철저히 격리하여 관리하였다면 적어도 3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14번, 16번 환자로 인한 48명의 추가 감염, 3차 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태를 진정국민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산의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인정하죠? 네, 두 가지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자를 늦게 파악한 점,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고 나서 이 관리망을 너무 좀 협소하게 짠 점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엄중하면 국제와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2일 만인 지난 6월 1일에야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5월 20일부터 주로 국회법 이야기만 했습니다. 메르스로 국민이 죽어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으로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는 정부이고 대통령입니다. 어제 메르스 감염 의료기관 24곳을 공개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대통령도 3일 회의에서 공개하라고 했다라고 총리 대행이 말합니다. 그러나 단일 긴급회의 결과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거 청와대 비판 피하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준비를 하려고 나흘이나 걸립니까? 우리 정부 행정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정 어떤 병원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접촉력이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달려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메르스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한 조치를 말해보세요. 준비기간 나흘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우선 저희가 발표를 나중에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노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 저희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거기서 집에 계시면은 저기에 보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래서 상황을 문진을 하고 또 그 문진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임시격리병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격리를 시킨 다음에 검체 검사를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공개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건 공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있어요. 격리병원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그 문진 시스템이라든가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이런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더 빨리 제대로 된 감염 정보가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 그렇죠? 예, 저희들이 초기에 초동이 좀 밀폐했던 점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메르스에 대한 경보 수준 아직도 주의 단계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상이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은 궁색합니다.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순간 메르스는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경보 수준을 격상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서야 합니다.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필요한 시에는 즉각 경계 단계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주의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대책은 경계 단계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세요. 심박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왜 그걸 못 올려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계 단계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나 또는 이미요. 대한민국 엉망이란 게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메르스는 분명히 병원 내 감염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87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감염을 되었고요. 아직까지 어떤 지역사회 내 전파에 이런 문제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흘러간 녹음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기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많은 국민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감염 관리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비상대책국을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장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국민안전처에서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또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또 민간 합동 대응 TF가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자체하고 각 관계부처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 간 또는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는 충분히 지금 짜여 있다. 아니요, 그걸 공식 기구로 만드는 거 아무리 왜 차이가 없습니까? 참. 저희가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일 현재 87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고 2,508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2,350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어제 최경환 총리 대행이 말한 대로 격리 대상자마다 1대1로 담당자가 지정된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가족과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단독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집은 완전히 가족과 분리된 채 자가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의 자가격리는 결국 메르스 의심자의 가족들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다가 결국 감염자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조치입니다. 자가격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할 경우에 좀 더 보강을 하는 방법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격리 이런 것들의 방안도 같이 좀 강구하고. 시설격리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현재 현행법에서는 시설격리를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를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격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가격리 중에 어떤 생계 곤란을 겪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요, 그 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요건이에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긴급생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확진자가 입원해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의심되어도 생계가 걱정되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되어도 정말 먹고 사는 급한 일이니 잠시 나갔다 오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를 늘리고 격리 조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재산으로 취급되는 소돼지가 아닌 국민들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장관, 격리 대상자와 확진 환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준들을 완화하고 이것들을 검토해서 추가 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과감하게 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상은 104개로 지금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음압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관, 대책이 뭡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거점 병원들, 민간 병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지금 격리병상을 또 확보를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의 지금 사용 가능한 격리병상이 한 100개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또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끝났나요? 예. 그 조치가 다 지금 됐나요?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부는 지원했다고 하는데 의료기관 특히 동네의원 및 중소형 병원에서는 여전히 보호장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메르스 발생 며칠입니까? 장관 왜 이랬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보호구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잖아요. 이거 하나 왜 못합니까? 이거 예를 들면 생산 동네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동네 병원에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자, 새로운 감염자가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동네의원 또는 일선의 중소형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배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 의료기관 어딘지 등을 시급히 파악해서 보호장구를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렇죠? 예,
좀 더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확인과 신속한 후속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고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대형 병원도 환자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 1차 의료기관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당국에 신고해야만 감염관리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관, 의료기관이 받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메르스 환자를 치료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정부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언제 이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가 어제도 그것을 지방 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약속을 국민께 약속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차질 없이 마련해 하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비상대책기구를 만드십시오. 책에서 나오는 총리 대행이 지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메르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는 14일에 대통령 방미 일정의 연기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가슴에 간직한 채 책임 추궁은 수습 뒤로 미루어 놓고 메르스 재난 극복을 위해 모두 참여와 협력에 나서십시다. 고맙습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